빌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빌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의 판이 바뀐다, 재건축의 판도 바뀐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공약이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이잖아요. 시장이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을 인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행 가능한 공약과 이행 불가능한 공약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1번 용적률 상향, 2번 층고 규제 완화, 3번 빠른 인허가, 4번 재개발 신규 지정, 5번째로 재건축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야,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이거 다 재개발 재건축 공약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인상시켜주고 인허가를 빠르게 해주고, 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빠르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당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순조롭게 통과 안 될 걸.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서울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정부와 예산 협정이라든지 기재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협조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고 협조 없이도 갈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우선은 용적률 상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위심사항들에 걸립니다. 서울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법정 상한보다 시 조례가 더 깐깐하게 막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하지만 시조례로서는 250으로 막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준주거다, 법적 상한은 500%지만 시조례로는 4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시조례 개정이잖아요. 시의회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입김들이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층고 규제 완화, 빠른 인허가, 재개발 구역 지정, 그리고 재건축 사업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될 수가 있죠. 또 뜨는 부분들이 있으니 바로 한강 르네상스 들어보셨나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 성수, 압구정, 이촌, 합정, 여의도 이렇게 5군데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다른 구역들은 다 해제가 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남아 있었거든요. 가장 1순위로 선호를 받게 되는 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저 일전에 직방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원한 대로 50층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확 눈에 띄게 될 것이고요.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촌이라든지 우리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님의 당선된 이후로 방향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실 가능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차 안전진단에서 A, B, C등급을 맞으면 불허,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승인, 2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 즉시 시행입니다. D등급이 대부분 받게 되는데, D등급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2단계 정밀 안전진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느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곳이 2곳밖에 없다 보니까 이 2곳은 아무래도 시장님 입김이라기보다는
국토부 입김이 더 강한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는 않다. 그럼 안전진단이 빠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을 시작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가오는 두 번째 규제가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년 실거주를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들이 비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버리면 주거 설립 인가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압구정이라든지 이촌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조합 설립 인가 해봤자 전매금지 걸리고 각종 규제들이 다 걸리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 라고 하던 조합들도 우리 빠르게 가야 돼. 지금 안전진단 통과 났어? 그러면 빨리 이제 조합설립 청립총회 열고 75% 동의를 모아가지고 그냥 조합설립 인가 신청해버리잖아요. 문제는 재건축 막차는 이렇게 안전진단 적어도 통과한 데들이 75% 동의 받아가지고 막 가자 하는 데들이 막차인 거지.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된 애들은 동의를 모아서 갈 때쯤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부활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2년 실거주 요건 이거 자체도 원래 국토부 원안은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유예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몇 달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반년, 1년 동안 개정이 안 될까? 이 부분은 약간 좀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설 인가단 재건축들은 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또 법에서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허가에서 다 막혀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한테는 일단 다 호재. 하지만 얘가 완벽하게 신축을 가느냐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법에서 즉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나서주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재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인허가들이 다 풀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도 쭉 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무엇인가요? 조합 설립 인가. 왜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까지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살짝 좀 기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구역 지정 자체가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안 해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재개발, 재건축보다 많이 활발하게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재개발 같은 경우도 보다 더 지정을 하겠다. 근데 노후도 요건이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주거정비 지수 같은 경우도 보다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빌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빌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빌라나 사면 안 되고요. 노후도를 맞춘 데를 잘 찾아보셔야지. 아무리 노후도 요건을 낮춘다 하더라도 막 신축 빌라들이 막 있는데 여기를 재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역시 재개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사실 바람을 타고 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 특히 초보자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부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달라질 부동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한 공약들이 있고 현실화가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무작정 다 된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겠지만 투자할 때 금액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항상 정확하게 금액 주면서 가지. 나만을 위한 틈새 시장은 없다. 나만을 위한 싼 물건은 없다. 이런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우리 확실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개발의 신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